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코치입니다. 오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코어 밸류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왜 코어 밸류에 미쳐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밸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살면서 깨달았고, 그리고 코칭을 하면서도 제 어떤 이력서나 면접을 돕기도 하지만 이 밸류를 잡아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코어 밸류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키워드입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키워드.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히 영어로 말한다면 can't live without. 그러니까 이 단어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삶에서 도전을 뺐어. 그럼 이 사람은 도전이 없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그게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뭐 그냥 도전 없어도 오케이. 근데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전이 없다? 새로운 게 없다? 내가 그럼 발전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코어 밸류라는 건 나를 설명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우선순위, 상위에 있는 밸류, 상위에 있는 키워드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이제 기업에서는 핵심 가치라고 쓰는데 왜 개인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기업이 가진 밸류를 탑다운으로 이렇게 개인한테 주입합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창의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회사 다닐 때 저희가 인사말을 안녕하세요로 하지 말고 혁신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자고 탑다운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어제까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가 오늘부터 혁신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냐 이거죠. 그때 좀 공감은 안 됐고.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 단위 아니야. 개인 단에서 밸류를 좀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보는 분들이 자신의 밸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리스트예요. 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 중에서 이 리스트는 제가 댓글창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해서 프린트아웃해서 본인 걸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몇 개 읽어드리면은 achievement 성취하는 것, actualization 실현하는 것, adaptability 적응하는 거, 어떤 해외에 간다든지 새로운 곳에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다음 adventure 도전하고, agreement 뭔가 동의하고, appreciation 감사하고, assertive 뭔가 보증하고, autonomy 자율성 저한테도 이 자율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랜싱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balance 뭔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막 일만 하고 막 너무 번아웃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난 밸런스가 필요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calm 나는 너무 막 이렇게 막 도시 너무 싫어 막 소음 너무 많아 난 조금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certainty, change, commitment, compassion은 동정이라는 뜻이고 타인에 대한 그리고 communication, community, confidence, college, creative, education, impart, energy, enlightenment는 계몽이라는 뜻이고 excitement, fairness, face, friendship fulfillment, genuine, goal-oriented, harmony, healing, hopeful, humor, innovative, insightful, integrity, intuition, 직관, joy, leadership, learning, listener, leaning in, 그다음 making a difference, 뭔가 차이를 만드는 거, 그다음 mindfulness, 마음적인 평온, 그다음 mission, naturalness, nature, open-minded, optimism, passion, patience, peace. 제가 세 번째는 안 읽을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포인트는 내 거 여기서 5가지를 골라보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이 여러 단어 중에서 한 5단어 정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보고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밑에 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첫 번째가 명사는 아닌데 이제 동명사로 바꿔서 help others입니다. 타인 돕기, 타인을 돕는 걸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커리어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글로벌도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이게 더 지금은 1위예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가고 해외 비즈니스 하는 거를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 밸류가 something 글로벌이 1위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추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톤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밸류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상위에 있는 밸류가 그 사람의 저는 하나의 색채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거를 먼저 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포인트는 결국에 개인에게 그래서 핵심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왜 제가 이걸 떠드냐면,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작은 그래요. 내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죠? 그럼 관심 가는 게 많아져.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발견하게 돼요. 뭐 컴퓨터, 뭐 게임, 뭐 등등등, 운동 등등등. 뭐 사람 만나는 거 등등등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 좋아하는 것들의 결들을 따져보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추구하는 방향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저는 디렉션, 방향을 준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느냐가 한 사람의 저는 정체성이나 성향을 만들어준다고 보는 거고요. 더 넓게 나가서는 그 사람의 리더십의 타입도 만들어준다고 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몰입을 만들고 행복을 준다라는 컨셉인데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없는 분들이 있고 2단계에서 3단계에서 그다음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좋아했다가 지금은 일에 너무 바빠서 좋아하는 것들 놓쳐서 그냥 일이 내가 되고 뭐 번아웃이 왔을 때 힘들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 아예 관심이 없는 어떤 무욕의 상태인 분들이 있고 굉장히 스테이지별로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가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의 반복이 결국에는 이 행복을 주는 어떤 비법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뭐 네다섯 명씩 하는데 이제 이런 많은 분들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많이 추구하더라.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은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도전하는 거, 성장하는 거, 성취하는 거. 성취를 1번으로 가진 분들 되게 많아요. 부도 꽤 많은 분들이 특히 MZ 세대 분들 부 추구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일단 성공하고 자기에 대해 자기가 이제 부를 갖고 싶다.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갖고는 싶은데 또 이제 비교 사회에서는 더 갖고 싶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 갖고 싶다.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전문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정치만 잘해도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정년퇴임하는 그런 스토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문성을 키워서 어디든 내가 쓰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포인트로 이걸 원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을 돕는 부분도 되게 좋아하는 분도 많고 이게 저한테는 넘버원입니다. 저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게 타인 돕기고요. 두 번째는 전 도전이 아까 챌린지, without challenge 그 컨셉 저를 상상해서 타인을 돕지 않는 저를 상상한다.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제 인생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인생의 저는 숙제 같아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수동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떤 단어를 발견하고 그거에 꽂혀서 저는 그걸 믿는 과정이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신을 믿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거가 그게 짙어질수록 그게 나한테 좋은 일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사랑하게,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신도 저는 그렇게 믿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한번 믿었는데 뭐 잘 됐어. 계속 믿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 그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름을 추구하는 분들,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열정, 즐거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탑, 뭐 10이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저는 썸띵 글로벌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제 직장을 고르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왜? 썸띵 글로벌과 연관된 직업을 찾았어요. 그때는 해외 영업이라는 직업을 찾아서 이제 갔고 그때는 외국계 취업도 몰랐고 해외 취업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 모임을 제가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고 글로벌 행사에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쓸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두 가지. 썸띵 글로벌의 밸류와도 잘 맞았고 이것도 영어 모임이죠. 썸띵 글로벌의 밸류랑 맞는 액티비티들을 했다. 그리고 이제 27살에 제가 첫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썸띵 글로벌은 계속 가면서 챌린지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두바이나 해외 출장 가면서 이런 사업 개발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직업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일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 편집하고 촬영하고 제가 영상 편집 강사도 이대 앞에서 활동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영상 편집을 잘 많이 하다 보니까 짧게 굵게 뭐 또 말도 좀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역회사를 창업했어요. 31살 때 창업을 해봤고 이때 이제 챌린지죠. 챌린지의 끝판왕은 창업입니다. 창업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너무 어려운 경험입니다. 사실 솔직하게는. 어쨌든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했죠. 지금 알고는 쉽게 못합니다. 뭐 애도 있지 뭐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게 제가 국내 대학에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EBS 강사가 됐어요. 유튜브라는 거를 했고 제가 랩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컨셉을 하다 보니까 그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Show Me the English라는 프로그램 캐스팅이 왔고 제가 여기서 막 랩으로 이제 하는 역할을 했고 물론 이제 잘 되진 않아서 러브콜은 없었지만 첫 번째 시즌은 완료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스위스 기업의 한국 매니저가 되면서 이제 유럽 회사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이제 로잔이라는 스위스의 아주 아기자기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출장도 가고 트레이닝도 받고 이렇게 좀 살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왜 코치를 하고 있나 지금 30대 중후반에 브라이언은 왜
이제 코치를 하고 있냐? helping others라는 value를 추구하는 거고요. 제가 대학생 때 누적으로 400시간 정도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내가 왜 잘났다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냐 봤더니 봉사활동이 주는 어떤 이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어도 타인을 도울 수 있고 그게 주는 어떤 저의 성취가 있었고 플러스 좋은 분들이 많이 오죠. 선한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금도 롤 모델 중에 한 명이 그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모임도 어느덧 모인 게 이제 한 500회 이상 오프라인으로 만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뭐 막 이렇게 신청했다 취소하면 제가 돈을 물기도 하고 왜냐면 룸비는 뭐 5만 원씩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감내하면서 나름 그래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주말에 내가 8년 동안 주말에 8시에 제가 일어났는데 주말에 늦잠을 자고 싶다. 주말에 늦잠을 내가 자면은 더 이득이 아닌가. 왜냐면 내가 편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안 했을 때 그리고 잠만 잤을 때 어떤 걸 너는 더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냐 했을 때 영어범이 그래도 한 나를 원해. 저는 그래서 그 용기로 그 힘으로 에너지로 계속 나름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코어 밸류는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학생 때 제가 직업을 골랐죠. 해외 영업. 왜냐면 something global이라는 그때 하나의 메시지. 그때는 value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거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되었고 그게 이어지면서 첫 번째 helping others, being creative, being global, challenge.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제 core value고 그래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치를 이제 한 것도 helping others라는 걸 저는 너무 추구하고 싶어서 그거에 꽂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기부여의 포인트가 됐죠. 내가 추구하는 어떤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조금 디테일하게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그 키워드를 건드리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디자인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helping others다. 제가 그게 이제 하나의 컨셉이잖아요. 그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데일리 액티비티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코칭이라는 걸 하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call a friend 친구랑 전화하고 문제도 들어보고 그다음 이제 해결해주고 이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는 좀 결이 다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제가 뭐 이제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조금 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정기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제 밸류를 건드린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코어 밸류가 원래 뭐 이런 거고 기업용인데 뭐 개인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 이 정도 컨셉이 아니라 각각의 밸류가 왜 중요한지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밸류를 또 건드린 액티비티를 해야 내가 무기력하지 않고 나름의 어떤 동기부여를 찾아갈 수 있다가 세컨 포인트고 세 번째 이제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셀링할 때도 저는 이제 helping others로도 영어 면접할 때 저를 셀링합니다. Hi, my name is Brian. One of my core values is help people. And if you hire me as a team leader, I can really help your team members. I can coach them. I can make them motivated. So this is one of the value. I can bring your team immediately if you start to work with me. 그래서 뜻은 간단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를 뽑아주면 이 밸류가 너네한테 이런 이점을 줄 거라고 저를 셀링할 때 제 경력을 얘기하지 않았죠? 제 학벌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밸류를 가지고 셀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코칭할 때도 이 밸류를 그래서 제가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밸류의 농도라는 개념을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농도가 짙을수록 그 사람의 정체성도 더 강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걸 계속 표현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페로몬처럼 흘러나와서 그 하나의 이 사람이 가진 그 키워드를 추구하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약간 그걸 추구하기 시작한 사람들 혹은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훨씬 농도가 좋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언변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코칭을 문의 오는 분들이 저의 글을 다 읽어보고 비슷한 성향이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연락이 온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의도한 바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컨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글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 어찌됐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잡아놓자가 오늘의 포인트였고요. 제가 오늘 리스트 드린 거 잘 보시고 각자의 밸류 5가지를 좀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어떠한 포인트로 나를 이끌어 왔는지 그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줬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힘들다면 이런 밸류를 직장에서 내가 얻고 있는지 얻지 않는다면 언제 한번 이런 밸류를 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을 찾아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강의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들으면서 그럼 나의 핵심 가치는 뭐지? 라고 해서 생각나는 것들 적어보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구나, 이런 걸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영감이 좀 들었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언어가 되면 나중에 꼭 이런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어렸을 때 이걸 확립할수록 나중에 뭐 진로나 아니면 뭐 했을 때 훨씬 더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핵심 예.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핵심 가치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해주신 것들 너무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핵심 가치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즉 어떻게 핵심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이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은 질문 먼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핵심 가치 제가 잡아주는 역할을 주로 1주차 미팅 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 추구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부터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막 자격증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걸 성취감을 느꼈대요. 땄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이분은 성장을 추구하지 않겠냐? 그리고 배움을 추구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자기 밸류를 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좋아하는 거 먼저 리스트업을 하고, 그걸 왜 좋아했는지, 그걸 좋아하는 걸 내가 혹시는 멈추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의 그 결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는지, 내가 뭐 어떤 분은 사회적인 문제에 자꾸 관심을 갖는다, 좋아하는 것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세계 평화라든지 그런 걸 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구하는 걸 발견하는 건 조금은 상위 레벨이고, 그 하위 레벨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 먼저 정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